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다들 거시경제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블랑샤 교재 잘 아시죠? 오늘은 바로 그 교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아니,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게 도대체 왜 우리 일자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? 그 복잡한 연결고리 제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와, 지난 50년 동안 유가가 정말 엄청나게 요동쳤죠. 특히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저렇게 확 솟구쳤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그냥 휘청거렸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요. 이게 그냥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경제적 불안감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문제입니다. 아니, 그래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거랑 내 일자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?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문제죠. 자,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 해답을 찾아줄 핵심 경제 이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, 먼저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아주 큰 힘, 그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. 노동시장은요, 말 그대로 거대한 줄다리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한쪽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월급 좀 더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힘을 쓰죠.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임금 결정 관계라고 하고요. 반대편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도 비용 생각해야 하고 이윤도 남겨야지 하면서 상품 가격을 정합니다. 이게 바로 가격 결정 관계입니다. 이 두 힘이 시장에서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. 자, 이 수식 보고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진짜 쉬워요. 보세요. P는 물가,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이죠. W는 임금, 바로 우리 월급이고요. 그럼 저기는 M은 뭐냐? 바로 기업이 챙기는 이윤, 즉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품 가격 P는 결국 인건비 W에다가 기업의 이윤 M을 딱 붙여서 결정된다, 이 말입니다. 어때요? 완전 간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만약에 기름값처럼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 갑자기 확 뛰어오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충격이 경제 전체로 어떻게 펴져나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유가가 우리 월급은 아니잖아요? 그쵸?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리고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게 전부 다 돈입니다. 핵심적인 생산 비용이죠.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아이고, 이대로는 손해보겠다. 우리 이윤은 지켜야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? 그쵸? 상품 가격에 오른 비용을 반영합니다. 즉 마크업, M을 높여버리는 거예요. 자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여기 A점, 여기가 바로 경제가 아주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의 균형 상태입니다. 이때 결정되는 실업률, 바로 UL인데요. 이걸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.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,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의 실업률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. 그런데 유가가 빵 터지면서 경제에 충격이 옵니다. 기업들 비용이 늘었죠? 그럼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파이, 즉 실질 임금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이 PS 곡선이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. PS에서 PS 프라임으로요.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잘 들어보세요. PS 곡선이 내려가니까 균형점이 A에서 A 프라임으로 바뀌었죠. 그러면서 자연 실업률이 UN에서 UN 프라임으로 높아졌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쉽게 말해서 기업이 예전보다 낮은 실질 임금을 주려고 할 때 근로자들이 네, 알겠습니다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아, 요즘 취업하기 진짜 힘드네. 이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겠다.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해요. 즉,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만 낮은 임금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이 맞춰진다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노동시장에서의 충격은요, 경제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이에요.
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합니다. 이름에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.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이죠.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인 셈입니다. 이 현상을 거시경제 전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.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이 위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. 원래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랑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관대를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이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했다는 건 이제는 실업률이 똑같아도, 아니 심지어 더 높아도 물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. 경제 체질 자체가 나빠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결국 이 A 프라임 지점에서는 생산량은 더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오르는 상황을 동시에 맞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조금 전에 노동시장에서 봤던 그 암울한 결과가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, 특히 중앙은행은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거든요. 쉬운 해답이라는 게 없어요.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물가부터 잡자 하고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? 기업들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투자가 줄면서 경기가 더 나빠져요.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 선택지는 에이,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. 높은 물가는 당분간 그냥 용인하면서 경기가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. 어떤 게 정답일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죠? 머릿속을 정리할 겸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연쇄 반응을 한번 쭉 다시 훑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유가가 확 오릅니다. 둘째, 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마크업, 즉 이윤율을 높이죠. 셋째, 그 결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임금 몫이 줄어듭니다. 이게 바로 PS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고요. 넷째, 이 새로운 더 낮은 임금 수준에 경제가 적응하려면 결국 자연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야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,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결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물가,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겁니다. 이 5단계 머릿속에 딱 정리되시죠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석유가 문제였어요. 그쵸?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 새로운 공급 충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분석틀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